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색다르고 명쾌하고 깊이 있는 캐릭터 분석 리뷰자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경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허경입니다. 네, 정말 질리게 보는군요. 지난 주말에 내내 봤잖아요. 토요일 날 보고 일요일 아침에 보고. 네, 지난주에 또 언제 봤지? 지난주에 내가 그래도 그 녹음을 안 했었네. 그래. 네. 비교적 적게 본 편이었구나. 네, 2번 봤으니까. 네. 가족 동반으로도 보고. 네. 지긋지긋합니다. 네. 저는 볼 때마다 좋은데요. 네, 갑자기 여기서 선 긋고 가네요. 그러니까. 소심한 사람과 소심이 아니라 속 좁은 사람과 선 한번 그어주고 가시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처음 듣는 분들은 이놈들이 뭐 하는 거야 싶으실 수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고 시작을 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영입니다. 네, 저도 역시 정신과 의사 김지용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지금 한창 추워졌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번 인트로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더 추워졌겠죠? 네, 그럼요. 이 차이가 꽤 나거든. 그쵸. 지금쯤이면은 월드컵이 어떻게 돼 있을지도 매우 궁금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 월드컵 마지막 경기 앞두고 있거든요. 네, 이게 마지막 경기가 될지 다음 경기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외국 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 그 16강 진출 확률을 8%로 보던데요. 8%면 꽤 높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들 댓글이 0%는 아니네 이런 거던데. 우리나라 사람들 몇십 년째 경우의 수 따져왔기 때문에 킹우의 수 8%다 이러면 높은 거거든요. 네. 어쨌든 궁금합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참 궁금하고, 하지만 잡담은 여기서 좀 줄이고 오늘 이제 저희 또 영화 얘기로 좀 들어가야죠. 네. 오늘 영화는 김지영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맨체스터 바이 더 씨입니다. 네. 맨체스터 바이 더 씨. 저는 이제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MBC 북 팟캐스트 서담에서 그러니까 책을 하지만 가끔은 영화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봤었는데 너무 강렬해서 참 잊기가 힘들고요. 사실 요즘 영화 중에 상당수는 이제 보고 나면은 금방 잊혀져요. 뒤돌아서면은 뭐였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심지어 가끔은 처음 보는 영화네 재밌겠다 낄낄낄 이러고 누워서 한 30분 집에서 보다 보면 나 이거 봤었네. 임팩트가 좀 없어가지고. 네. 근데 또 내용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결국 또 보게 되고 이런 영화들도 있습니다. 근데 맨체스터 바이 더 씨는 정말 장면이 진짜 생생해요. 이번에 다시 보면서도 좀 그렇게 느꼈나요? 네, 정말 대단한 영화입니다. 네, 아마 그 김종 선생님이 거기서 하셨다고 하니까 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또 서담 가셔서 좀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들어보시는 것도 좀 재미겠네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놀랍도록 같은 얘기만 하더라. 그래도 그 서인 아나운서하고 서민아 PD님은 다른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놀라울 정도로 앵무새일지 모릅니다. 네, 그래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드려볼까요? 네. 아파트를 관리하는 자벽부로 인하며 혼자 살고 있는 리는 어느 날 형 조가 신부전으로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 맨체스터로 향하지만 결국 임종을 지키지 못한다. 남겨진 조카 패트릭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 유언을 확인하고 그는 형이 자신을 후견인으로 지목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혼란에 빠진 리는 조카와 함께 자신이 생활하던 보스턴으로 떠나려고 하고 패트릭은 맨체스터를 떠날 수 없다고 소리친다. 그러던 중 리의 전 부인 랜디가 리의 앞에 나타나며 잊고 지낸 과거의 기억이 하나둘 떠오르게 되는데 점점점. 네, 오늘 영화 리뷰도 어쩔 수 없이 스포가 다량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좀 더 스포당하기 싫고 순수하게 즐기고 싶다라는 분들은 여기서 방송을 멈추시고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한 3분의 1 지점 이후부터는 다 스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어쩔 수가 자체가. 없어요. 네. 예, 지금 말한 거에 시놉시스 이 다 왜 이렇게 시놉시스가 이거밖에 안 나오냐? 다 스포해서 그렇습니다. 그 뒤에. 네. 그러니까 이 잊고 지는 과거의 기억이 스포니까. 네. 그런데 그게 꽤 초반에 나오거든요. 네. 진짜 영화 참 잘 만들었고 연기도 되게 음. 잘하고 일단 좋은 영화였는데요. 네. 네. 근데 저는 뭐랄까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영화기는 했어요. 네. 저는 어떤 힘들었던 뭔가가 있고 그게 해결되고 그래서 짠 하고 감동적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를 생각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그냥 담담하고 현실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느낌의 영화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오동생님이랑 했던 박화영 있잖아요. 네, 그 영화도 그 하이퍼 리얼리즘을 표방한 그런 영화라고 했었는데 이 영화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담담하고 먹먹하고 삶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래도 저희가 이거를 왜 골랐는지 뭐 어떤 스토리에서 뭘 느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네, 일단은 이제 지금부터는 꽤 스포입니다. 꽤 스포인데 이 맨체스터 바이 더 씨 여기는 이제 아일랜드계가 주류로 거의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오랫동안 모여 사는 곳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다 알아요. 네, 놀랍도록 다 알더라고요. 네, 다 알아요. 네, 그런 동네에서 리는 굉장히 핵 인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 집에 진짜 늦게까지 불러가지고 놀고 아내가 진짜 새벽 2, 3시에 니네 다 나가! 이래도 다들 술 마시고 놀고 네. 애도 셋이나 있는데 네, 그런 정말 그냥 동네에서 잘 눌러 살면서 재미있게 살고 있는 정말 소셔블한 사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완전 스포죠. 이제 새벽까지 파티 즐기다가 좀 맥주를 사러 친구들 이제 친구들 돌려보내는데 잠은 안 오고 스포츠 경기를 이제 좀 보려는데 너무 추워서 이제 이러다가는 감기 들겠다 생각해서 장작을 떼놓고 맥주를 사러 근처 편의점으로 갔는데 돌아왔더니 집에 불이 나서 다 자녀들이 사망을 하죠. 네, 그게 너무 추워가지고 그 난로에다가 장작을 넣고 이제 돌아오면 따뜻해지겠지 했었는데 그 장작이 아마 바닥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났던 걸로 보이죠. 그래서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부부들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한순간에 사고로 다 무너져 버리고 거기서 그런 트라우마를 안고 산다는 게 리에게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영화 주거리 처음 소개했던 것처럼 근처의 다른 도시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정말 어떤 마치 형벌을 사는 사람처럼 좀 삽니다.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냥 혼자서 술 마시고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사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분노가 폭발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얻어맞고 자기를 진짜 자학하는 사람처럼 살죠.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사실 이런 과거 있었다는 걸 안 보여주고 이 사람이 맨날 이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고 이런 걸 보니까 왜 이러냐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형이 죽고 나서 이제 조카의 후견인이 됐으니까 사실 원래 살던 동네에 그냥 이제 눌러 살면서 조카랑 같이 지내면 되는 거 아니지? 쟤 왜 저러냐? 라고 우리가 다 이해가 안 갔었는데 딱 이 사고 장면을 보여주면서 얘는 이 도시에 있는 게 너무 힘든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요. 리가 이제 조카한테 자기 너무 힘들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스토리를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래요. 그 아까 이제 아내를 만났다 했을 때 아내한테는 당연히 이혼을 당했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견디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서로를 쳐다보면 그때 자녀들이 계속 생각나고 사고가 계속 떠올라서 그 트라우마를 이길 수 없어서 아내와도 헤어지고 스스로한테 벌 주듯이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거죠. 보스턴에 가서. 네, 그러니까 크게 장면들을 보면 처음에 그렇게 보스턴에서 스스로한테 마치 벌을 주듯이 사는 그런 장면. 그리고 이후에 그 리와 조카, 조카를 맡게 되면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중간중간 리와 전처 와의 어떤 대화들,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오고 마지막에 다시 리와 조카 이렇게 장면으로 끝을 맺게 되죠. 네. 일단은 그 보스턴으로 떠나서 그렇게 마치 벌 주듯이 사는 장면 보면은 리가 잘생겼기 때문에 아파트에 이제 자벽부로 일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이제 호감을 표하고 만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다 차갑게 거절합니다. 네. 좀 어떤 심리였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 호의를 이렇게 거절할까? 싸움도 걸고.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맥주 이렇게 엎으면서 오는데도 되게 자기 이름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전 누구예요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맞아. 나중에 이름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뒤에 얘기를 뭐 몰랐을 때는 그냥 익숙하지 않은가? 위로의 말 자체가 좀 너무 익숙하지 못한 사람인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 스토리까지 보고 나니까 이런 걸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벌을 받아야 돼. 나는 잘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호의도 받으면 안 되고 오히려 벌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 호의를 받은 뒤에 일부러 가서 나 쳐다봤냐? 라면서 때리죠. 자기를 결국 더 맞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스스로 벌을 주려고 때린 거다. 그리고 사실 또 옛날에 이걸 볼 때는 제가 이 사람은 그냥 스스로 벌 주려고 때린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또 이제 서점에서 읽은 책 중에 상실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상실의 언어. 그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이제 상담가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쓴 책인데 우리가 이제 그 죽음의 5단계 거기서 부정 다음 분노가 있잖아요. 이 분노라는 게 정말 이 상담가도 얘기를 한 게 사실 자신도 누구한테 화를 낼 사람이 없었다. 잘못한 사람이 없었고 사고도 아니었고 그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냥 너무 화가 난다. 그냥 모든 것에 화가 난다.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도 그냥 남편 친구한테도 뭐 안 하던 방식으로 화내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 리도 사실은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 화가 세상에 대한 화든 정말 리도 사실은 화낼 대상이 없죠. 자기가 사실은 잘못한 건데 그래서 막 처음에는 사고 후에 경찰서에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총 뺏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진짜 액션이 아니라 진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마음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맞으려고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냥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을 보면 처음에 막 열심히 막 그 싱크대 그 고쳐줬더니 뭐 더 전문적인 의견은 없나? 라고 해서 뭐 그 되게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사실 어떤 뭐 자신을 성적인 판타지 대상으로 보는 게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되게 자벽부한테 이런 거 당하고 싶다니까 라는 게 되게 낮게 보는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떤 뭐 또 샤워하는 거 그런 거 고쳐주면서 또 무시당하는 그런 얘기 듣고요. 그런 일들을 좀 반복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저 앞에 있는 양복을 입은 남자들도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에 아마 더 이제 화나서 싸웠을 수 있죠. 자기 동네에서는 사실 일종의 알파 메일이었거든. 그렇죠. 되게 리더격이고 목소리 높고 그거를 즐기던 사람이었는데 이방 도시에 가서 가장 낮은 곳에서 생활하면서 자존감도 많이 깎이고 화도 많이 나 있고 그냥 그랬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이런 마음이 좀 숨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마음을 또 드러낼 수는 없어. 자기는 어쨌든 지금 죄인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죄인이 정말 그 누구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저는 이 영화 장면이 그 눈을 쓸고 쓰레기 버리고 다시 그 다음날 쌓여진 눈을 쓸고 다시 쓰레기 버리고 하는 게 되게 시지프스 같더라고요. 맞아요. 공을 올리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올리고 떨어지고 하는 걸 반복하는 그 모습이. 하여튼 되게 속죄하는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 연기를 겁나 잘해요. 이게 진짜 잘하는 게 사실
뭐 화내는 연기나 어. 되게 유쾌하거나 즐거운 연기나 이런 거는 오히려 좀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이게 표현을 안 하면서 그 미묘한 감정을 어. 보여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 사연 있는 자의 먹먹함을 말로 안 하면서 그냥 보여준다는 게 네. 정말 약간 그 역할에 빙의된 상태라고나 할까? 정말 인상 깊습니다. 네. 정말 인상 깊고. 그래. 네. 그리고 근데, 저는 초반에 그 리의 성격적인 부분에서 느껴졌던 건 또 책임감하고 네. 그리고 할 말은 또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느끼셨죠? 그러니까 형이 아파가지고 우려성 신부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위급한 상태라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좀 급하게 가야 되는 상태인데 그때도 그 대타를 막 구해놓고 맞아.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누가 대타를 해주기로 했고 그 뒤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네, 그런데 뭐 보수 배관공인가? 네, 누가 전문적으로 하는 그 사람이 그 오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이제 책임의 선을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든지 네, 내가 이렇게 내체 관리하고 이런 일 하는 거 불법적인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사실 네가 소장이 다 돈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맞아. 예, 라고 표현하는 이런 부분은 네, 되게 표현 잘하는데? 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원래는 자아가 되게 단단한 사람이겠구나. 그러니까 네. 자기 확신이 있고 자기의 강함을 믿는 사람이다. 네, 사실 뭐랄까 진료실에서 이제 어떤 분들의 성격이 형성된 과정들을 보면은 뭐 10중 8구는 이제 부모님 얘기가 나오지만 정말 한 5% 정도는 큰 사건이 그 사람 삶에 영향을 미친 게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사건은 사실 사람의 성격을 바꾸는 것 같지 않아요. 바꾸는 것 같다가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데 이런 정말 리가 겪었 정도의 사건은 사람의 성격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성격으로 인해서 복합적인 그 모습이 보이는 게 되게 약간 좀 신선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렇게 위축돼 있으면 표현도 못할 텐데. 그치. 네.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인격이. 맞아요. 네. 되게 억누르고 덤덤하지만 할 말은 하고. 네. 예측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조가 리를 어쨌든 리에게 후견인 역할을 맡기고 리는 정말 나는 진짜 이건 못하겠어 라고 하죠. 조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동생에게 좀 맡겼을지. 사실은 이 아들의 엄마도 있거든요. 그 자기의 아내도 있어요. 아내는 그리고 가정을 이뤄서 살고 있고 거기다 사실은 보통 아빠가 죽으면 엄마한테 가는 게 보통 더 맞지 않나?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근데 리를 부른 건 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가 맡아야 된다. 일단은 그 아내, 그러니까 아들이었던 패트릭의 엄마, 가 그 표현으로 보면은 정신 나간 술꾼이고 집을 개판으로 만든다. 알코올 문제가 있었던 걸로 봐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장면이 있죠. 셋이서 그러니까 형이랑 동생이랑 그 아들이랑 셋이서 놀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거실에서 다 벗고 옆에는 이제 술병이 막 놓여져 있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단적으로 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가 우려성 신부전 진단을 처음 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심장 발작으로 인해서 아마 쓰러져서 병원에 간 것 같은데 거기 뭐 진단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막 어떻게 치료하고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그 앞에서 막 나 지긋지긋하다. 언제까지 뭐 해야 돼? 라고 하고 그리고 결국엔 어쨌든 이 조가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니까 조한테 이런 그 조가 어쨌든 그 장면에서는 뭐랄까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나는 역시나 여기서도 뭐 불청객이네 라면서 마치 본인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본인한테 그런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거에만 되게 속상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겠죠. 좀 연극성 인격이 의심되는, 자신에게 이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오지 않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하는 사람들이죠. 맞아요. 이 연극성 성격 그리고 알코올 문제가 겹쳐 있으니까 얘는 알코올 문제 때문에 자녀를 책임질 수 없고,
이 자신에게만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주는 역할은 잘 못하겠다라고 엄마한테는 맡길 수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동생. 근데 여긴 또 아마 숨겨진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사실은 네. 동생이 이제 보스턴으로 가 있을 때, 이 조와 조카가 참 잘, 진짜 잘 챙겨주잖아요. 근데 음, 그게 어떤 마음으로 가서 거기 챙겨줬을지가 참 뻔하잖아요. 정말 짠하고 동생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큰 사고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자신을 좀 아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에서 그래도 네가 행복하게 살던 너의 동네로 다시 돌아와서 좀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에 미리 말을 안 하고 유언으로 그냥 확 묶어놔 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를 극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저도 컸을 음,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음, 여기 아이를 잃은 이 트라우마는 음, 아이를 돌보면서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예, 이런 생각이. 그것도 그렇겠네. 네. 그래서 어떻게 참 이쯤 봤을 때 그렇게 예측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 조카를 돌보면서 패트릭을 돌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이 트라우마를 부딪히고 트라우마를 멋있게 극복하고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중간에 역경은 있지만, 네, 음. 나중에 그렇게 짠 하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죠. 저도 했죠. 네, 네, 하지만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 좀 어떻게 흘러가죠? 근데 이게 그 영화가 다 이제 뭐 물론 정말로 현실적으로 담아냈다라는 것도, 네, 이 아버지 돌아가신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네, 그 아들이었던 패트릭, 네, 이 반응 자체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되게 뭔가 슬퍼하고, 왜냐면은 그 아버지랑 둘이 살았었고, 아버지랑은 거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런 친구 같은 사이였거든요. 네, 주변 친구들도 다 너네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맞아요. 네,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생각도 깊고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상실하고 난 뒤에 더 괴로워야 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그냥 자기 할 거 하고, 네, 학회팀 하고 싶다. 혹은 뭐 밴드부 활동 그대로 하고, 또 여자 친구도 2명, 네, 사귀면서 잠자리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하고 맞아요. 있고, 네, 되게 좀 다른 반응을 보이잖아요. 음.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또 약간 현실적이고, 네, 좀 새롭게 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상실의 언어라는 책을 읽고 최근에 읽었기 때문에 네, 아이의 마음은 당연히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아이의 마음은 그냥 아빠의 그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네, 그걸 받아들이면 너무 힘드니까 음,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첫 번째 단계인 부정의 단계에 아직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들 이거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걔는 그거 생각하면 힘드니까 일단 여자친구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근데 여성도 한 명이 아닌 2명 사이에서 막 이렇게 더 고민하고 이런 거는 저는 이 패트릭이 무의식적으로 일부러 선택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회피일 수 그러니까 있었던 거죠. 한 명 가지고는 이제 좀 본인 마음이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더 혼란스러운 상황,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야. 그렇죠. 네,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게 그리고 아이가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잃어버린 상황이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래요. 어쨌든 아버지의 존재 자체보다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것들에는 또 굉장히 집착을 하기도 하죠. 네, 배라든지, 네, 어떤 뭐 집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그런 거 보면은 분명히 힘들지만, 네, 좀 회피하는 그런 부분이 김종 선생님 말씀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패트릭은 어쨌든 정말 자기 동네에 남고 싶죠. 아빠는 떠났는데 자기에겐 사실 익숙한 게 이제 남은 게 친구밖에 없잖아요. 여자친구도 있고 밴드 활동도 있고 저 같아도 남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상외로 리가 안 오고 자기는 보스턴으로 가야 된다. 가자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 이건 또 역시나
어쨌든 성인이 아니고 음. 네 아직은 애니까 음. 네 더 본인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음.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 패트릭도 그 삼촌이 그 이 맨체스터에서 가족들 다 잃고 음. 힘들어한다는 걸 알긴 하지만 어쨌든 뭐 본인이 우선이긴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는 사실 가 뭐라 그럴까? 너무 아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사실은 이미 꽤 큰. 네, 한 고등학생쯤 되나? 네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타인의 트라우마를 그렇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생각하면서 공감해 볼 그런 시도를 한 기회 자체가 있었나? 그런 찬스 자체가 없었겠다. 그러니까 이 삼촌에겐 당연히 힘들겠지. 근데 얼마나 힘든 거인지 가늠도 못하고 생각도 못 해볼 시기였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그러고 근데 저는 패트릭이 좀 자기 중심적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아버지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네, 뭐 변호사를 찾아간다든지 장의사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본인이 해야 될 저는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는 삼촌을 위해서 내가 해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여자친구 집에서 인형의 집을 부서뜨리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인형의 집 어떻게 됐어?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는 안 하고 나는 괜찮아 네, 라고만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패트릭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성격이 어떤지는 이제 모르겠고, 근데 패트릭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 모든 걸 유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조는 정말 다정하고 공감적인 사람이었고 그런 조와 상당히 붙어 지내면서 조 주니어로서 자라온 패트릭에게는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만 있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은 그냥 말 그대로 자아가 완전 무너지는 상황이잖아요. 남을 챙길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삼촌 마음 모르겠고 내가 두 명을 만나고 동시에 있는데 걔네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고 네. 걔네 사람 마음도 모르겠는데 뭐 근데 뭐 그렇게 인형 생각하긴 부서진 하는데 네. 그 여자 둘을 만나기 시작했던 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이긴 했어요. 그쵸. 네. 하지만 다 가능합니다. 네, 뭐 그렇긴 하다. 네. 얘 마음에는 뭐 진짜 뭐가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안 그래도 조금 그런 성향이 있는데 아마 그 무너지고 나서는 네. 그런 부분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안 된대. 이제 리가 여기 못 있겠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리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리는 어떤 심리였을까요? 맨체스터 바이 더 시로 다시 와서 지내면서. 이제 그 맨체스터로 오면서 초반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때의 장면들을 하나씩 보여주죠. 네, 그러니까 그 떠올리게 만들 만한 그런 장면들, PTSD로 친다고 하면은 그런 뭐 회상, 플래시백, 네, 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진짜 그 원래 주변 사람들을 잃게 되면 자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너무너무 자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아이들이 어쨌든 뭐 고의는 아니지만 네, 죽은 이유가 화재고 그 불을 피운 건 본인이 맞으니까. 네, 게다가 뒤에 보면은 그 전처가 울면서 막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히 말은 하진 않지만 옛날에 뭐가 있었을지 추측할 수 있죠. 나는 뭐 되게 악마 같은 여자다, 막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라고 자책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남편이었던 리를 비난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뭐 네가 죽였어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반복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뭐 엄청난 자책에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안 그래도 본인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또 자녀를 셋을 모두를 잃었는데 이 아내가 그래도 널 비난할 수 없지라고 정말 성인군자와 같은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저는 진짜 아련하고 후벼파고 마음이 아프고 덤덤하게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악역이 없어요. 그냥 악역이 없고 누가 악의를 갖고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이런 상처 주는 상황들이 생긴 거죠. 그냥 살아가는데
네, 사실 이게 진짜 세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참 누군가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는 음, 어떤 문제의 원인, 네, 음, 누가 잘못했나를 찾을 때가 있는데, 음, 네, 그렇게 누가 잘못하지 않아도 이렇게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잘못해도 막 정말 맹비난 받아도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교통사고에 비유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음, 그냥 정말 교통사고 났을 때 둘 다 상대방을 맹비난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일어나거든요. 그런 게 진짜 우리에게 삶엔 되게 많죠. 선과 악으로 나눠서 상대방을 악으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규정해버리면 당장에 내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참 아내도 뒤늦게 이제 후회를 하고 사과를 구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리는 그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 상황도. 맞아요. 네. 네. 그 참 전화를 처음 받았었나? 네, 그 그 형이 죽었다는 네, 이야기를 네. 들었다. 내가 거기 가도 되냐? 어. 라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와도 되지 고맙다라고 했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다른 이제 재혼을 해서. 네, 그래서 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일이 없음에도 나 끊어야 될 것 같다. 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올라와서 그때 유리창을 깨나?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리도 사실은 리의 지난 몇 년도 트라우마를 잊기 위한 지금 발버둥이었던 거고 아내도 재혼하고 또 임신을 한 거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 생각이 계속 날 텐데. 근데 이거 역시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짜 노력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게요. 그 만약에 형 전처였으면은 연락하고 간다고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이 전처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해심과 포용심이 정말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옛날에 회상 장면에서도 리의 집에 와서 다들 놀고 이런 게 리가 뭐 리더격이고 뭐 신나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그 아내가 그거를 포용해주는 사람이니까 다들 그 집에 가서 논 거 아니었겠어요? 네. 네. 욕도 시원하게 한번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다들 웃으면서 헤어져. 그러니까. 쟤는 이렇게 욕을 시원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또 어울려 놀 수 있는 사람이다. 이해심 넓은 사람이다라고 간 건데 어쨌든 그런 압도적인 트라우마 앞에서는 남편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또 내가 거기 가겠다. 장례식 가겠다. 그리고 또 길에서 따로 만났을 때 사과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는 엄청나게 용기 있는 사람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런 사과를 할 때 뭐 어찌든지 상대방을 위한 사과이긴 하지만 어떨 때는 되게 내만 편하자고 이렇게 털어버리려는 뜻에서 더 사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상대방을 정말 진실된 네, 용기 있는 사과다. 네. 정말 다 그렇습니다. 다 잘못했는데 다 잘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비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모여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가도 결국엔 리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뭐 등등의 생각이 마지막까지도 들었는데 결국 어떻게 결론이 되죠? 그 패트릭은 그 맨체스터에 남아있기를 바라고 리는 계속해서 보스턴을 떠나려고 하는데 네, 계속 그 둘 사이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네, 리는 그 패트릭을 친구네 집에 입양시키려고 하고 네, 본인은 보스턴으로 다시 떠난다고 합니다. 보스턴이 맞나? 맞아요. 네. 근데 패트릭 입장에서는 너무 사실은 아빠가 세상을 떠나는데 삼촌이 나를 안 챙기고 다른 데 입양을 보내? 라고 하늘이 무너질 만한 상황이에요, 사실. 네. 그 중간에 실제로 대사 중에 날 치워버리려고 애를 쓰시네? 네.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네. 너도 날 버리냐? 이 메시지잖아요. 이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중간에 엄마한테 다시 한번 맞아. 한번 갔죠. 버림받는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네. 이것도 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패트릭 엄마한테 전화가 와요.
근데 처음에 리가 안 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그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 완전히 바뀌었다. 네, 그래서 아들 보고 싶, 만나게 해달라. 네, 라고 해서 이제 같이 갑니다. 음. 그랬더니 어머니가 완전히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서 네, 술도 안 마시고 네, 다른 이제 음료 같은 거 따라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막 계속 엄마가 아이한테 너무 격식 차릴 필요 없어. 여기는 너의 집이야. 네, 편하게 있어. 라고 하는데 그게 마치 본인한테 하는 이야기 같았어요. 저는. 네, 본인이 너무 불편하니까 네, 편하게 있어, 편하게 있어 라는 이야기를 사실 저는 패트릭 나름대로 편하게 있어 보였거든요. 엄마가 제일 불편해 보였어. 그러니까 네, 그 사이에서 게다가 그 아버지도 그러니까 약혼자 네, 약혼자도 되게 그 고지식하고 네, 완고하고 포용해주긴 좀 어려운 사람 같았죠. 네, 그래서 돌아온 뒤에 다시 엄마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라면서 나중에 뭐 볼 생각 있으면 약혼자 네, 나한테 먼저 연락 달라 라면서 다시 한번 그 거절당한 네, 버림받는 경험을 하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 리와 함께 있고 싶어 했을 거고. 맞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어릴 때 또 친했거든 삼촌이랑. 네. 그 좋은 기억도 많고. 네, 맨체스터에 안 있고 보스턴으로 계속 떠난다고 했을 때, 네, 너무 야속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야속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리도 어떻게 막 회피하거나 혹은 어린아이니까 무시하고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합니다. 너무 힘들다. 견디기 어렵다. 그 I can't beat it 이었나? 네. 못 버티겠다. 네. 미안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 장면이 저는 운 거는 이제 사실 화재 장면에서 울었고 네, 여기서는 되게 찡하게 감정이 올라왔는데 리가요. 그 첫 장면부터 본인 힘들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합니다. 맞아요. 네. 너무너무 힘든데 사실 그 이 후견인 맡게 됐을 때도 어떻게든 사실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었거든요. 사실 엄마한테 넘길 수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책임감 네, 때문에 본인이 트라우마 있는 그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해보려고 한 거지. 네네네. 끝까지. 네, 맡게 되는데 그럼에도 힘들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조카를 끌어안으면서 네, 힘들다고 하는 게 네, 진짜 장면 떠오르면서 또 한 번 찡해지네. 참. 근데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합니다. 네. 참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저희가 왜 말을 잘 못 이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참 이해하실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 진짜 감정을 그냥 후벼 파는 장면이죠. 네. 후벼 파는 장면.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극복하기가 이렇게 참 힘들다. 네, 워낙 큰 트라우마였고, 네,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겪은 그 공간 안에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 마지막에 그래도 그럼 리에게는 정말 변화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냐? 리는 이 이제 맨체스터에 다시 와서 보낸 시간을 통해서 얻어간 게 없었고 그냥 다시 힘들어지기만 한 거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 뭐냐면은 날씨가 엄청 추워요. 일단 보스턴이고 맨체스터가 엄청 추운데 보면 사람들이 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데 리만 엄청 춥게 입고 다녀요. 엄청 춥게 입고 다녀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리가 좀 따뜻한 거 입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좀 속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 그냥 약간은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야구공에서 좀 그런 거를 봤어요. 서로 네. 그치.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 주변에 눈 돌릴 좀 여력이 생겼다. 네, 바닥에 떨어지는 야구공을 이제 주워서 이제 튀기잖아요. 네, 그런 장면도 그렇고 그 조카랑 서로 공을 던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그 계획했던 연출했던 장면인지 모르겠는데 공이 굴러가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네, 그냥 그거 둬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그 기억을 힘들지만 네, 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네, 그런 메시지처럼 좀 보이기도 해서 네, 다는 아니지만 네, 약간은 성장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에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수용의 이제 초입에 들어가는 거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동안 이제 부정의 단계는 지나갔겠지만 분노, 그리고 우울이 섞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원래 이런 5단계라는 게 딱딱딱 건너가는 게 아니라 서로 섞이기도 하고 순서가 막 뒤바뀌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단계를 살다가 이제 그나마 진짜로 다시 자신의 삶을 조금은 살아갈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아까 타협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안 했는데 이제 그 전처가 이제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걸 알렸을 때 좀 더 멘붕이 온 건 아마 마음속에 그런 제 소망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가정을 꾸리고 네. 그리고 또 어쩌면 예전의 아이들을 그 아픔을 잊게 해줄 또 아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글쎄요 이거 완전히 제 추측이지만 상상이지만 그런 무의식적인 타협에 대한 소망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와장창 무너지는 걸 경험한 거죠. 네. 그러면서 진짜 그냥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저는 그거는 둘한테 다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처 역시도 네 아이 그 유모차 끌면서도 네 되게 울면서 네 사랑한다는 말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음이 이제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진 게 아니라 네, 결국엔 상실 이후에 그런 분노의 과정에서 헤어진 거기 때문에 결합에 대한 생각도 사실은 좀 네 있었을 거라 봅니다.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허경 선생님 생각을 좀 물어보고 싶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 주인공 리는 PTSD가 정말 왔겠죠. PTSD가 왔을 거고 열심히 회피해서 살다가 어쨌든 그 맨체스터로 강제적으로 다시 재소환 당해서 트라우마의 재경험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진짜 힘든 과정이었을 텐데 어쨌든 마지막에 보면은 약간은 스스로에게 편안해지고 조카와의 관계가 앞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뭔가 삶이 앞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데 좀 어떻게 이런 과정들을 좀 밟아나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무너지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 얻어간 게 있는 건데. 저는 그래도 형이 생각을 아마 했던 거겠지만 네 그런 조카인 패트릭을 책임지는 그 과정이 네, 분명히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패트릭이 좀 그렇게 상실을 했는데도 네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부분에서 네 좀 저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저는 본 것도 같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지만 사실 리한테는 좀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보기도 했었고요. 애도의 방향이 꼭 이거일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추가로 그 패트릭의 자유로운 감정 표현, 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난 이렇게 하고 싶다, 라는 걸 통해서 결국엔 저는 난 버틸 수 없어 라고 표현한 그 자체가 맞아, 그 말을 네, 이끌어낸 것 자체가 네, 그게 결국에 내 감정이 이렇고 네, 내가 다 이겨낼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받아들인 그 자체가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는 네, 그 힘 시작이었다 봅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그 말이 나온 거 아마 진료실에서 만약 우리가 있었다면 그 말이 나오면 치료 절반은 됐다 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몇 년에 걸친 그 부정, 분노의 단계를 넘어서는 거니까 이제 자신의 감정, 너무 힘들어서 쳐다볼 수 없었던 감정을 그냥 이제는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버텨야 돼. 너는 버텨야 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야. 해서 못 버티겠다. 못 버티겠다. 네. 이거는 내가 버틸 수 있는 크게 상처가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삶은 이어진다. 이어져야만 되고 내가 책임질 것도 있고 나에게 기대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들이 아마 리에게 많은 거를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 중간에 보면은 밴드 패트릭이 하는 밴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여자친구가 노래를 2번 불러요. 네, 근데 보면은 처음에는 막 run 하면서 막 도망가고 싶어 라고 막 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그
드럼 치는 친구한테 야 너 계속 베이스 왜 못 따라가냐고. 예, 너무 느리다고. 네, 막 이렇게 타박을 하고 뒤에는 보면은 그 내가 막 필요하다. 네, 라는 내가 왜 필요해? 왜 나를 필요로 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저는 리의 심경 변화를 조금 보여주는 네, 그런 거를 이 밴드 가사를 통해서 좀 보여준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나를 기대고 필요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또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네. 하나의 힘이 됐을 그쵸. 수 있겠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정말 극복한다는 거 너무 어렵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거. 근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한 인터뷰 이제 트라우마 되게 전문가이신 한 정신과 교수님께서 했던 인터뷰에서 트라우마를 결국 이겨내기 위해서는 트라우마를 안고 다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트라우마가 주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마도 언젠가는 해부자들 책에서 다룰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도 진정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거죠. 진짜 진정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빅터 프랭클도 그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는 분명히 삶의 의미를 찾은 거죠. 예, 자신에게 기대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조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그 전 아내, 그리고 자신을 또 아끼고 걱정해주는 그 좋은 친구, 형의 친구,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세상에 살만한 부분이 있구나. 행복하게 사는 건 바로 좀 힘들겠지만 이럴 가능성은 여전히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깨닫게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오늘의 영화 맨체스터 바이 더 씨, 네, 한 줄 평과 소감, 별점을 매겨주신다면? 저에게 정말 강렬한 울림을 준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아까 허경 쌤한테 전에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했지만 제가 최근 몇 년간 본 영화 중에 가장 그냥 강렬하게 제 기억에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못 잊을 것 같고, 저는 평점 4점. 네. 네. 마스터피스네요. 네, 그런 영화입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감명 깊게 보긴 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제가 생각했던 임팩트는 네, 조금 달랐던 영화라서, 네, 영화 자체를 그냥 평하자면 결국엔 상실을 다룬 영화고, 네, 그 아내와 아이들을 다룬 잃은 남자와 두 부모를 잃은 남자 사이에 상실을 극복했다고 하긴 저는 어려울 것 같고, 상실 이후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굉장히 현실적인 영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점은 저는 3.6점 드리겠습니다. 영화 자체 굉장히 좋아요. 네, 영화 정말 좋고요. 네, 좀 눈물 약하신 분들은 좀 준비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좀 더 취약해지지 않을까. 저는 진짜 딸이 둘이 있어서 그런가. 그 장면 보고 뭐야 하는데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먹먹해지네요. 네, 오늘 저희가 너무 계속 도중에 먹먹해져가지고 이게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를 보신 분들, 그리고 혹시 또 어떤 분들은 영화 이거 뭐 이렇게 끝나냐, 전해주는 거 하나 없이 그냥 힘들다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당연히 꽤 많은 분들에게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와중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인생은 그렇게 지속된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리뷰자들의 해석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에 뭔가 닥쳐올 어려움을 이겨낼 때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리뷰자들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화 들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소개 좀 하고 싶어요. 많이 남겨주세요.